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의 영상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공개가 되면서 해당 영상 속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혐의는 주거침입인데요. 강간미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세계보건기구 WHO가 일에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번아웃 증후군을 직업적인 증상으로 분류했는데요. 다만 의학적 질병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조금 다뤄봐야 될 내용이 일단은 과거사위원회의 조금 전 발표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진상조사단이 어제 이제 과거사위에 넘긴 거를 심의한 결과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접하신 내용 중에 이제 한 5가지 의혹 정도를 정리해가지고 발표했거든요.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좀 전체적으로 좀 짚고 가겠습니다. 예, 지금 과거사위가 이제 발표를 막 했기 때문에 예. 아직은 조금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는 좀 정리를 해봐야겠지만 네. 어쨌든 5가지 이제 각 주제를 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그 5가지 주제를 이제 좀 살펴보자면 예. 첫 번째로는 검찰의 2013년, 2014년 검찰 수사 당시에 봐주기 의혹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은 발표를 했고 예. 두 번째로는 이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 세 번째로는 원주 별장을 둘러싼 성접대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 예. 또 네 번째로는 김학의 동영상 외에 또 추가적인 이런 성관계 관련 영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좀 확인할 것이 필요하다. 예.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부 피해 주장 여성들의 실제 피해 여부를 확인을 다시 한번 좀 수사 촉구를 해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일단 5가지로 분류를 해서 좀 발표를 했고 네. 뭐 앞서 이제 좀 3번째 부분까지 이제 영상으로 나갔었는데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검찰에서 2013년, 2014년에 성범죄 관련해서만 죄명을 이제 삼았기 때문에 예. 뇌물 수뢰였다면은 무혐의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좀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좀 발표가 됐고 예. 이와 관련해서 검찰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또 뭐 정권에 조금 굉장히 좀 권력이 있는 층에서 좀 이런 부분을 외압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예. 부분에 관련해서도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윤준청 씨 관련해서는 그 검찰 고위 간부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를 윤준청 리스트라고 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수사 촉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새롭게 나온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전현직 고위검찰 관계자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장이 만만치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무래도 김학의 전 차관이나 윤준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구속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과거 사위에서 새로운 소식이 있겠느냐라고 보통은 기대를 했었는데 예. 오히려 굉장히 또 새로운 부분에 수사 촉구가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면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수사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일단은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뭐 물론 지금도 이제 아직 발표가 진행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끝났다고 하네요. 저희가 다 지금 이 내용을 접하지 못해서 일단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수뢰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했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뭉개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성추행 죄명에 국한된 수사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과거사위가 발표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겁니까? 이게 사실관계라는 것이 옵니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라는 것이 예. 특정이 돼서 뭐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검찰에다 올리게 되는데 그럼 이 사실관계를 보다 보면은 경찰에서 올린 죄명 외에도 예. 이 명백하게 죄가 될 만한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만약에 예. 죄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그 부분도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예. 분명히 죄가 있는 뭐 뇌물수뢰 부분이 혐의가 있을 것으로 범죄 사실만 봐도 예상이 되는데 예. 그 부분을 뺐다는 거죠. 그 부분을 빼게 되면 예.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무혐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봐주기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경찰로부터 받고 원점부터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충분한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것인데 이걸 검찰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사위가 들여다봤는데 이건 실제로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봐주기 의혹 또는 예. 부실수사 의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윤 씨가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에 검찰 고위 관계자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 이건데
이 한방천하 사건이라는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윤준청 씨가 한방천하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아무래도 또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약간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예. 그와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검찰 전현직 간부가 고위 간부가 좀 개입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발표가 났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과거사위의 발표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많이 드러난 부분이고 물론 이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한다면 더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과거사위의 발표를 보니까 그러니까 혐의자는 김학의 전 차관하고 윤중천 씨인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여성분들,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의 진술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검찰의 수사가 나아갔다. 이것도 역시 기존에 제기됐던 의혹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공식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과거사위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탄핵하는 이율 배반적인 수사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 이게 성범죄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말을 일단 진술을 예. 신빙하는 것을 가정하에 예. 피의자가 그러니까 피의자 그 범인 예.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예. 그 사람들의 혐의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계속 탄핵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과거 사회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이 두 혐의자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도 과연 그러면 이 원인이 이렇게까지 수사를 좀 일방적으로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칭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분들이 당시에 누가 실제 수사를 하고 누가 이 피해자들을 만났는지는 저희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수사를 한 분들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진술 탄핵을 주로 이루고 혐의자인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라는 네, 것은 즉 검사들이 팔이 안으로 굽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당시 일단, 예. 검사들이 그때 수사를 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것이다? 일단 과거사의 발표만을 본다면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검찰에서 했는지 아니면 경찰에서 했는지 수사기관이라고 해야겠죠. 수사기관에서 어쨌든 예. 그렇게 진술을 조금 탄핵하는 쪽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좀 이례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금 의심이 든다. 예, 평소에는 당연히 피해자 진술을 받는 것인데 예. 오히려 피해자가 진술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맞으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탄핵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혹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것이 김 전 차관의 동영상 외에 추가로 다른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도 지금 언급이 됐거든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다라는 점을 보면 확보 가능한 수준까지도 이르렀다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추가 동영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정황이 아니라 확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예. 일부의 영상을 이미 확보를 했거나 아니면 확보할 수 있는 좀 이제 경로를 확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더 이제 진전시키진 않겠습니다만 검경 수사 방향에 청와대의 영향이 미친 듯이라는 과거사위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 의문점도 남고 이게 과연 수사가 쉽겠느냐에 대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2014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관여가 됐는지는 거의 그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수사 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 수사가 확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그럼 죄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자체가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예. 우선은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또 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일단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표를 토대로 저희가 짚어봤고요. 준비한 내용으로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굉장히 일파만파 SNS상에 번지고 또 온라인을 중심으로 지금 나오는 이 영상입니다. 여성분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상이고요. 뒤따라서 이제 뭐 많은 분들 보셨겠습니다만 뒤따라서 어떤 남성이 따라가는 저런 장면 굉장히 섬뜩하고 무서운 장면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 영상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영상이 굉장히 조금 당연히 제가 만약에 피해 여성이라고 했어도 굉장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제가 남성이어도 저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여성이 아무래도 더 이제 근력이나 이런 것이 약하기 때문에 언제 또 이런 남성이 찾아올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라도 굉장히 많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남성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밖에서 문을 두드리기까지 하거든요. 그렇기 두드려요? 때문에 두드리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굉장히 좀 많은 공분을 샀던 그런 영상이라고 보입니다. 이 영상의 제목이 강간미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강간미수 혐의가 아니라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주거침입 혐의였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화면만으로는 좀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 남성이 오늘 오전 7시 15분에 이제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에서 일부 의견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강간 미수 영상이라고 제목은 이제 좀 나왔었지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은 주거 침입. 이 여성이 사는 건물 빌라 자체에 대한 주거 침입 그리고 또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주거 침입 미수 이렇게 두 가지 죄명이 아마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강간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혐의가 어떤 의사에 의해서 이렇게 침입하려고 했는지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고 또 강간 미수의 경우에는 요건이 있거든요. 뭐 폭행 협박이라든지 그런 요건들이 있는데 그런 요건의 입증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적용이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형량은 주거 침입보다는 강간 미수가 훨씬 무거운 거죠? 네, 당연히 강간 미수가 훨씬 더 무거울 수밖에 없고 그 형량 자체에 대해서 뭐 주거 침입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든지 뭐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초범이고 뭐 굉장한 뭐 피해가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약하게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강간 미수가 당연히 더 강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경찰이 늑장 대응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까? 지금 일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 여성 피해자가 CCTV 영상을 구해서 이 SNS에 올렸는데 이 SNS에 올리기 전까지 경찰에서는 출동을 했다가 뭐 영상을 따로 확보를 안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해서 늑장 대응한 것이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CCTV 증거를 오히려 확보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이에 관해서 뭐 출동했을 당시에는 남성이 없었고 그래서 주변 탐문을 좀 했었을 뿐이지 영상은 이제 건물 주인한테 요청을 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SNS에 먼저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경찰이 추적을 해서 잡은 게 아니고 남성이 자수를 해서 잡게 된 건데 일부에서는 남성이 정상 참작을 받을 것까지 계산을 해서 좀 한 행동이 아니냐 이런 추정도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알려진 사실관계가 이 남성이 7시 15분에 체포가 되었는데 오전 7시경에 전화로 112에 전화를 해서 자수 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많은 네티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수사망이 좁혀오고 SNS에 이제 굉장히 명확한 인상 차이가 드러났기 때문에 자수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형법에 실제로 제52조에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 적용을 좀 노린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수 감경이라는 것이 선택적으로 이제 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용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 뭐 간발의 차로 실제 미수에 그치긴 했는데. 이거 참 무서워가지고요. 뭐 따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건 없겠습니까? 이번 사례 같이 이제 주거 침입 미수에 그쳤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굉장히 피해자는 굉장히 좀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 건이 이제 좀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는 이런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결국엔 주거 침입죄에 대해서 뭐 죄명을 조금 다른 부분을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처벌에 관해서 뭐 목적을 알 수 없는 주거 침입 혐의 아니면 범죄 혐의인 것으로 보이는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는 뭐 그런 규정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TO가 번아웃을 직업 관련 WHO네요. WHO가 번아웃을 직업 관련 증상으로 인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용어가 좀 생소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일단 이 개념부터 좀 짚어보죠. 예, 이 번아웃이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연료가 소진됐다, 아니면 다 탔다. 아니면 가열돼서 고장났다 이런 의미로 지금 사전적 의미가 나타나 있고 그 외에 이제 번아웃이라는 개념이 워낙 좀 다양하고 광범위한 개념이다 보니까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이제 좀 의지를 잃은 경우 이런 것들을 번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를 이제 그런 질병 발생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정도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직업 관련 증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병으로는 인정되지가 않은 거잖아요. 뭐
모르겠으나 뭐 이제 그 판단의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이유가 일단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질병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라고 좀 이렇게 기대를 모았던 이유가 게임 중독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제 정신적 네네네네. 질환이라고 봐서 예. 인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번아웃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아무래도 WHO에서는 뭐 게임 중독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이나 뭐 담배 중독과 같이 중독성 예. 질환으로 볼 수가 있지만 이 번아웃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뭐 추상적이라든지 아니면 좀 애매하다라고 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직업과 관련한 증상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산업재, 우리가 산재라고 하는데 이 산재로는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는 보통 부상이라든지 질병이 발생을 한 경우에 그 결과가 있는 경우에 이를 근거로 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이 현재는 질병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뭐 이로 인해서 이를 요인으로 해서 우울증이 걸렸다든지 뭐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산재의 원인 중 하나로는 이제 좀 주장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 번아웃 증후군이 발생했다는 것을 가지고는 질병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의학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떤 체력이 다 소진되고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고 이런 증상들은 많이들 좀 겪으실 것 같아요. 뭐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니까요. 글쎄 이 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지만 저도 뭐 이제 2년차, 3년차 때 한창 번아웃 증후군과 유사한 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예. 드리자면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예. 일을 하다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은 차라리 조금 쉬다가 하는 것이 더 능률이 좋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스트레스를 자기만의 해소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혼자 조금 어렵다 싶으면 오히려 뭐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조금 얻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스트레스, 과로 다 만병의 근원이죠. 번아웃 얘기까지 저희가 해봤습니다. 네,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